저녁의 병원은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피곤한 얼굴과 하얀 벽, 형광등 불빛이 뒤섞여 공기를 눌러놓고 있었어요. 은희는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남편 민호의 다음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이것저것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옆에 세워진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정 58 재진. 마우스 커서가 그 이름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직원은 아무 의미 없이 화면을 넘겼지만 은희의 시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바늘이 콕 찌르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걸어오자 은희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검사는 이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어요. 프린트된 종이를 받아 쥐는 손이 조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민호의 이름과 검사 일정이 깨끗하게 적혀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조금 전 그 이름이 떠다녔습니다. 서정. 한번 들었을 뿐인데 오래 알아온 사람 이름처럼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은희는 고개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로비 저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심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밀려 있었고 신호등 불빛이 축축한 도로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 가까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쯤 은희의 발걸음은 조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름 하나에 괜히 마음이 걸려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은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 가로등 불빛 한 줄기가 떨어지는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한 손으로 가방 끈을 쥔 채 조용히 어느 집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옆모습뿐이었지만 그 자세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며 그 사람을 살폈습니다. 낯선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래전 어딘가에서 스쳐본 듯한 느낌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머리칼을 묶어 올린 모양, 어깨의 경직, 턱선을 따라 내려온 얇은 주름들. 한동안 가만히 있던 그 여자가 마치 뒤에서 시선이 꽂힌 걸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어둑한 골목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여자의 눈 안에는 많은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놀람, 경계, 미안함,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 같은 것.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끝부분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아, 네. 여기가 좀 헷갈려요. 처음 오시면. 은희도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다시 숙이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마저 크게 내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가로등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허공만이 남았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안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남은 국 냄새가 약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민호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민호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검사 일정 잡고 왔어. 은희는 구두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래? 그냥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라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응이 어딘가 멍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큰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은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자세, 손가락을 괜히 만지작거리는 습관, 화면을 보면서도 초점을 잃은 눈동자. 병원에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쓸데없이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뚜렷했습니다. 오늘 병원 사람 많더라. 은희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다 그렇지 뭐. 접수 창구에서 차트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도 좀 다니나 봐. 은희는 슬쩍 눈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 민호가 그제야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짧게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우가 있던데 이름이. 은희는 본능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입 끝까지 올라왔다가 삼킨 이름이 혀끝을 쓸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꺼내면 무언가 돌이키기 힘든 일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뭐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별건 아니고. 그녀는 얼버무리듯 마무리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은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겠지. 별거 있겠어.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목 뒤로 흐르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의 작은 변화를 읽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고 손가락은 소파 손잡이를 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이 끝난 후에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풀리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반찬을 꺼내놓고 탕을 덮이고 밥을 푸면서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동작들 사이로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굳어있지? 병원 때문인가? 아니면 입맛 없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때문이야? 아니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그는 일부러 밝은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에게 그런 웃음은 오히려 침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본인도 모르게 문을 조금 세게 밀어버린 사람처럼 그 소리에는 날카로운 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가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습관처럼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아래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집 쪽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 쪽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골목 반대편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늘 봐온 듯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닌 오랜만에 찾은 장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은희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여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빛이 잠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에서 깊게 팬 눈가주름이 선명해 보였습니다. 눈빛엔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무언가를 짧게 확인하듯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집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골목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황급히 잠갔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젖어 있었고 가슴 안쪽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진동처럼 번졌습니다. 누구지? 왜 우리 집 근처를 맴도는 거지?
혹시 남편 아는 사람인가? 질문은 계속 생겨났지만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찜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은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민호의 숨소리는 평소처럼 일정했지만 그 숨 사이사이에 묘한 이물감이 끼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불 꺼진 방 안에서 은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민호가 뒤척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요즘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민호의 대답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는 한숨은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은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어도 남편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병원에서 본 이름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서정.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오래 머릿속을 맴도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마주친 낯선 여자의 눈, 집 앞 골목에서의 그림자, 병원 화면에 떠있던 이름.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여자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몸이 저릿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추측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능성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떠올린 사실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결국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골목 가로등 아래 서 있던 여자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방 안의 어둠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하나, 낯선 얼굴 하나, 작은 떨림 하나가 이미 그녀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은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은근하게 깔린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은희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시계는 밤새 여러 번 보았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눈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은희는 결국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는 이미 집을 나서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먼저 들렀다 갈게라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체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급하게 쓴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남기지 못했다는 느낌이 엇갈려 가슴 한켠이 조금 축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물 한 컵을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가슴을 짓누르던 이미지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원 접수 화면에서 보였던 이름, 집 앞 골목에서 서 있던 낯선 여자, 그리고 민호의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천천히 모여 하나의 실체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씻고 나갈 준비를 하며 은희는 집안 곳곳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늘 익숙했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서정이라는 이름이, 그 여자의 모습이 이 공간 어디에선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가슴에 걸렸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서자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동네 카페가 문을 연 시각이었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머릿속을 조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은희의 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 바로 어젯밤 골목에서 마주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고 무언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처럼 표정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간을 견뎌온 사람의 익숙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뒤에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자리 선택 도와드릴까요? 그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은희와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이 닿는 순간 시간이 아주 짧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희미한 놀라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뵀었죠?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더 깊게 울렸습니다. 네. 어제 그 골목에서 은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괜찮으시면. 여자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두 개가 놓였습니다. 은희의 잔에서는 김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서정은희는 속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는 이미 식어 보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잡고 있었던 사람의 흔적처럼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신 거예요? 은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야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라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며칠 전쯤 왔어요. 여자가 답했습니다. 말투는 평범했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조용해요. 처음엔 좀 적응이 어렵지만 오래 살다 보면 괜찮아요. 그러게요. 조용하긴 하네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남는 잔상은 묵직했습니다. 마치 그 조용함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어떤 기억을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자꾸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여자의 표정에는 일상적인 어색함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남편분 잘 지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은희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은희의 심장이 순간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촉이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왜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알 수 없는 연결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잠깐 멀리서 본 것 같아서요. 그쪽 집 쪽에서. 여자는 자연스러운 척 말했지만 억지로 꾸며낸 감정이 잔잔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은 잘 있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 사이로 커피 잔이 식어가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여자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해서 병원 오신 거예요? 네. 좀 오래 앓던 게 있어서. 여자의 답은 짧았지만 숨길 수 없는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을 돌아온 사람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후회, 미련, 미안함,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들. 문득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쪽이 아닌 어떤 추억을 향한 자리처럼. 그 순간 은희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동네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누군가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은희의 삶 어딘가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집이 저쪽인가 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바로 앞이에요. 여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거짓말처럼 은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투는 조용했지만 급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은희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아주 짧게 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평안을 가장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 말은 완벽하게 말해졌지만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오래전 무언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희 혼자 남았습니다. 잔 속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 맞겠지? 은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오히려 더 큰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침묵은 불길할 만큼 길고 깊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흐릿했습니다. 은희는 몸이 다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감정 익숙함인지 낯설민지 혹은 두려움인지 그 여자의 눈빛 한 번이 자꾸 마음을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금속 차가운 느낌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더 이상 평소처럼 지나갈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호는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정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나가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에 일찍 들러야 해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작은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라면 알아채지 못할 떨림일 수 있었지만 은희는 그 떨림의 종류를 오래 함께 살아온 시간으로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민호는 말끝을 조금 더 짧게, 숨을 조금 더 얕게 내쉬곤 했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민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조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사람 같기도 반대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은희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가 집안 구석구석에 오래 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비집고 밖을 내다보니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희는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병원을 찾기로. 남편이 서둘러 집을 나서던 모습이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고 어제의 그 여자가 보여준 미묘한 기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붐비지도 비어있지도 않은 애매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고개를 숙이고 접수표를 들고 있었고 안내 방송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민호의 진료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익숙한 뒷모습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긴 코트, 단정한 묶음머리, 그리고 어딘가 불안에 가득 찬 어깨선. 바로 그 여자 전날 카페에서 마주친 인물.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머뭇거리는 사람의 움직임. 은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숨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향해 서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곳에는 민호가 들어가 있는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은희는 여자의 얼굴과 민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불안하게 멈칫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시에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복도 반대편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마치 병원에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걸 둘 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이 만들어낸 부정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언가 있었던 사람들이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들고 은희와 시선이 마주친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표정은 더더욱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열 듯 말 듯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천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이미 모른 척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 은희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짧은 공기. 그 공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함이 하나로 엮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희는 민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민호가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만들며 돌아봤습니다. 왔어? 검사 끝났어요? 은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 뭐 별 문제는 없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그분 누구예요? 은희는 아주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복도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평소 그가 대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좁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인데?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그의 목 아래가 미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떠났던 여자가 병원 출입문까지 거의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은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언제 봤던 사람인지 묻는 눈빛이 아니라 언제나 잊지 않았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장면을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애써 보지 않는 척했지만 그의 손목을 스치는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입술을 삼켰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민호의 손이 운전대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의 의미를 은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선명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 둘 절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민호의 표정과 여자의 뒷모습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은희는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여자를 보는 눈, 여자가 민호를 보는 눈, 그리고 서로가 동시에 피하듯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 공기의 흔들림이 그대로 따라 들어온 듯 집안이 어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조용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외투를 벗어 걸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장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화면 어딘가에 꽂힌 듯 고정돼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녁은 먹어요? 은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중에 먹을게. 그 말투는 피곤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피하려는 사람, 혹은 머리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아무 말이나 꺼내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은희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소파 손잡이를 괜히 긁고 있었고 무릎은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책장 아래쪽 서랍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민호가 거의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곳이라고 해야 더 정확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있었고 낡은 공책과 오래된 우편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려고 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세월 중 한켠에 남겨진 과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깨끗한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의 겉면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 은희의 손끝이 식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니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보관한 종이를 누군가 꺼내간 듯한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은희는 봉투를 손에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봉투를 보는 순간 은희는 아주 뚜렷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고 숨이 아주 짧게 멈춘 듯한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지을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히고 다시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다. 오래된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숨겨요? 은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고 그냥 건드리지 않은 거지. 민호는 말투를 다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그의 손등은 소파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 오늘 병원에서 본 분. 은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랬다니까. 그 말은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고 목소리에는 억지로 꾸미려는 기운이 강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조용히 소파 옆에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턱으로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요즘 내가 좀 예민한가 봐.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은희는 그를 곧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그 흔들림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 사이를 살짝 벌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마음을 흔들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정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집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쥔 채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은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정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군가가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았던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몸을 감싸고 집안의 온기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겁과 슬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은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흔들림을 억눌렀습니다. 서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은희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함의 대상이 자신인지 민호인지 아니면 과거인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오래 버티던 사람이 이제 막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아주 서늘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결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이 이야기는 곧 터질 것이라는 예감. 그 예감은 불길할 만큼 확실했습니다. 밤 공원 벤치에서 은희와 서정의 마지막 대화. 새벽부터 내리던 흐릿한 비가 아침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도로는 젖은 채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공기에는 차가운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커튼을 젖히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밖에서 서성을 거리던 서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남기지 않은 말들, 떨리는 어깨, 미안하다라는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눈, 병원 복도에서의 그 정적, 그리고 집 앞에서의 그림자. 세 장면이 하나로 이어져 은희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에 새벽에 온 알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 413.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내용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임 있잖아요. 은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해. 민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그 위에 놓인 연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연결된 무언가를 지금 찾아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집안은 묵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희는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동네 주민 모임은 원래라면 피곤한 마음을 달래주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이 모임의 모습을 드러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민호를 피한 것, 골목에서 문 밖을 서성거린 것, 은희가 보는 앞에서도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던 것. 이것이 단순히 어색함 때문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다시 민호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오가고 따뜻한 목소리들이 모여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이 소음이 오히려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장소는
고요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서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모임 있는데 와보세요.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문장은 공손했지만 너무 급하게 선택된 단어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 뒤에 숨겨진 긴장이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메시지 창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 속에서 피하려는 사람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하는 건지도 몰라. 그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감정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혹은 두려움인지가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모임을 도중에 빠져나온 은희는 집 방향이 아닌 반대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어제 서정이 서 있던 자리가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 작은 공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앞 낮은 가로등 아래 서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흔히 돌아보지도 않을 낡은 골목길. 그 길을 바라보는 서정의 시선은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만 서정의 어깨는 미세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자 은희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정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듯한 조열림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서정의 시선이 은희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정의 얼굴엔 방금까지 감춰왔던 감정이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감정 죄책감. 몸이 안 좋다더니.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좀.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무 말이나 꺼내는 사람처럼. 은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기 왜 우리 집 근처를 자꾸 서성이는 거예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속에 오래 숨겨둔 말을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은희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남편 알고 있었죠. 서정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짧은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서정의 목소리는 약했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 말 안에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말해도 된다면 펑펑 쏟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요. 은희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왜 우리를 피하고 또 돌아오고 또 피하는 거죠? 서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고 눈가엔 감정을 눌러온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하려던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에서 멈춘 듯한 모습.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서정은 말을 이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녀는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리고 천천히 골목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은희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벼랑 끝에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서정이 사라진 골목은 아직도 그 사람의 기척을 껴안고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오히려 큰 소리보다 더 괴롭게 울렸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말을 못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감정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애착 같은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낮부터 마음속 어딘가에서 웅웅 울리던 불안이 더 크게 번져나온 듯 했습니다. 은희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민호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 앞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만은 달랐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그 결정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서정과 마주해야 한다. 은희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금씩 지워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마음에 남는 상처가 얼굴에도 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새로운 힘도 있었습니다. 숨겨둔 진실을 끝까지 쫓아가려는 결심, 그것만은 선명했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서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네. 근처 카페에 있을게요. 짧은 문장.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벽에 걸린 조명이 은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건 조명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고 서정은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지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양손을 포개 쥔 채 작은 떨림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희가 다가가자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담담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그 눈이 은희를 보는 순간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앉으세요. 서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과 식은 공기만이 있었고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모임에 안 오셨더군요.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은 순간 비밀을 지키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 대답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집 앞에서 떨던 여인을 본 은희에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은희는 커피잔의 테두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있죠. 하지만 집 앞에 가 있지는 않아요. 서정의 목이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말라붙은 듯 보였습니다. 서정 씨. 은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제대로 말해줘요. 서정은 아무 말 없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전 무언가를 끌어안고 지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은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남편 알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스쳐갔을 때 두 분 표정이 너무 분명했어요. 서정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눈을 보낼 수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왜 서로 그토록 피했겠어요? 서정의 시선이 그제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려는 작은 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 피하는 거예요? 왜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서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슴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숨은 길어졌고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결국 서정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은 또다시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목소리가 다르게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다 더 크게 드러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요.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말로 설명해줘야죠.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젖어 보였고 어깨에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한테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라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죄책감 느끼는 거죠? 그 순간 서정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은희는 충격보다 차분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어떤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서정은 여전히 그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서정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자리가. 그러나 말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나올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미루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지막 남은 방어였습니다.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희는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잡아도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그녀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무게는 카페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혼자 남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가장 많은 말을 했다. 민호와 서정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은희는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것을. 은희는 손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잔은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까지 가보자.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정과의 대화가 끝난 자리에서 은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밤바람 속에서 잠을 잃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때때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숨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것도 들렸습니다. 은희는 구두를 벗고 가만히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손끝이 문패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민호의 목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응. 들어와.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상자가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빛바랜 상자.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상자를 열어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걸어가 상자 안을 보았습니다. 사진 몇 장, 접힌 종이들, 낡은 손수건 하나.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것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죠. 은희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만 떨렸습니다. 은희는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된 만큼 약간 부서질 듯 거칠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꺼낸 편지들은 대부분 민호가 쓴 것이었고 그중 몇 장은 서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한 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내가 멀리서라도 웃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은희의 가슴이 순간 뭉개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장은 사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왜 숨겼어요?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삼켰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한텐 필요했어요. 민호는 얼굴을 들었고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희가 보는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지켜온 굳은 표정을 더는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뭔지도 알아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길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골목에서도 봤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민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크게 흔들릴 만큼 떨렸습니다. 그 사람 많이 아파요. 은희가 말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 같았어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비어 보였고 오랜 시간을 견딘 사람처럼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상자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정의 핸드라이팅, 젊은 시절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떠나야 당신이 편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제 마지막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은희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도망이었을까요? 민호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였겠지. 잠시 조용한 숨 들이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힘겹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잊었어야 했는데 어쩌면 평생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은희의 심장을 아프게 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왜 다시 왔는지. 은희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고정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는 놀란 듯 은희를 봤습니다. 확인?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걸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고 손이 상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다시 찾으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떠났던 이유도 오늘까지 피한 이유도 무서워서였을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면서 다시 떠나야 한다는 선택을 또 해야 할까봐.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숨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덮개가 닫히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오래된 사랑의 흔적을 잠시나마 봉인하는 소리. 그러나 이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열리는 것이라는 걸. 여보, 은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곧 떠날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슬픔, 안도, 미련,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작은 고마움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둘 몫이에요. 말을 남긴 채 은희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 나갈 때 그녀의 어깨는 조금 주저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혼자 서재에 남아 상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빛바랜 편지 더미가 그 아래에서 묵직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드러난 진실이 그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여전히 비가 개고 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집 안에서 각자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에는 비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집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던 민호의 숨소리는 아직도 무겁고 길었습니다. 남편의 과거와 서정의 슬픔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연 듯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 마지막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대면. 은희는 외투를 걸친 뒤 천천히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눈을 조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정에게 보낼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몇 분이 지났을 때 은희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네.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짧고 담담한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원에는 가로등 2개가 켜져 있었고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벤치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얇은 카디건만 걸쳐져 있었고 손등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은희가 다가오자 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서정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왜 집 앞에 있었는지, 왜 병원에서도 피했는지, 왜 그때마다 도망치듯 사라졌는지도. 서정은 손을 모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다시 찾으러 온 게 아니죠. 다시 사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서정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홀로 살아온 시간이 깊게 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서정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찾으러 온 건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얇고 떨렸지만 오래 숨겨온 말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처럼 울렸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요?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서정은 숨을 조금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누구를요? 은희의 목소리는 예리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남편을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은희의 가슴 한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했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정은 손을 모아쥐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질까봐. 그 생각을 오래, 아주 오래 했었어요. 서정의 말은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연습해온 말처럼.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서정의 목소리에서 작은 울음이 묻어났습니다. 병이 다시 나빠졌다는 걸 알고 나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떠난 선택이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를. 은희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해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거군요. 은희가 말했다. 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먼저 보셨죠. 서정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물러난 빛처럼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완전히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건가요? 서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흔들리고 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떠날 거예요.
다시 이 동네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고 동시에 오래된 사랑의 마지막 문장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 당신 남편.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서정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그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 품어온 감정의 무게였는지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가요. 은희가 말했다. 그 한마디는 원망도 화해도 아닌 내려놓음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서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 말과 함께 서정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은 슬프면서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짊어진 시간을 조용히 내려놓은 사람처럼 은희는 벤치에 남아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가슴 속에 있던 가장 무거운 의문 한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자신의 선택.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둡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두려움 대신 아주 조용한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